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위한 트렌드 김난도의 8인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서문 카우보이 히어로 날뛰는 소를 길들여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대유행병 팬데믹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상처를 입은 한 해였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기가 침체된 것은 물론이고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2차, 3차 영향을 미치며 소비 트렌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인접 국가로 번져 나가던 2020년 초만 해도 사람들은 당황하긴 했지만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며 적어도 1, 2개월 내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더운 여름이 되면 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5월, 8월에 재확산에서 보듯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번 사태는 자연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신은 언제 나올 것인가? 지난 8월 러시아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3상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아 이에 대한 서방 세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백신은 치료제와 다르다. 치료제는 아픈 사람이 복용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을 부담할 수 있지만 백신은 건강한 남녀노소 모두가 미리 맞는 것이다. 부작용 없이 확실한 효과가 보장돼야 한다. 그만큼 백신 개발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인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암울하다.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인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염병 대유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 면역학계의 권위자 마크 월포트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신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후원해온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전망이 그나마 낙관적이다. 그는 앞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겠지만 2021년 말에는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전망이 모두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19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됐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언택트일 것이다. 언택트는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가 처음 명명한 트렌드다. 이 키워드는 이제 일상 용어로 자리 잡을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콩글리시 한국식 영어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 정보지 블룸버그나 프랑스의 유력 언론 르몽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됐다. 언택트뿐만이 아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2020년 키워드 라스트 핏 이코노미, 스트리밍 라이프, 편리미엄, 업글 인간, 2019년 키워드 세포 마켓, 뉴트로, 필환경 시대, 매너 소비자, 2018년 키워드 소확행, 캐런시아, 긱관계, 2017년 키워드 일코노미. 각자 도생 등은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화제에 오른 키워드들이다. 지난 몇 년간 잔잔하게 유행하던 트렌드들이 금년에 유독 선명하게 다시 두드러졌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새로 등장한 트렌드 중에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언급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키워드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다. 그동안 꾸준히 트렌드 변화에 대비해왔다면 2020년에 충격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예전 비즈니스 모델과 사고방식을 품은 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번 변화된 것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 작금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대응해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응이다. 현재 상황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이어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다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한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미국에 대해 단지 낙관적인 희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콜린스는 이렇게 정리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라. 세계 경제가 마치 역병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듯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번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변종이 생기기 쉬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한 코비드-21, 코비드-22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의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도 언젠가 펼쳐질 정상, 노말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백신의 시작이 된 소. 2021년은 신축년 소띠 해다. 간지를 구성하는 12동물 중 소만큼 친근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 있을까? 소는 농경의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한 식량이다. 근면하면서도 순박한 성품을 가진 소는 우직함과 충직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소는 노동력이고 식량이면서 재산이자 친구다. 소는 코로나 시대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끝을 모르고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안으로 백신 개발에 전 세계인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 백신이란 말이 소,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했다.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낸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소의 젖을 짜다가 우드 카우폭스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 접종을 통한 예방 개념을 창안해냈다. 이러한 방법을 종두법 혹은 우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우자를 사용한다. 백신의 원조가 된 소는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인류의 희망이다. 올해로 내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한 지 벌써 15년째이지만 2021년은 책의 부제를 짓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격론이 있었다. 키워드의 두 운을 조합해 그 해에 띠동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장명의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나 애프터 코비드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례를 지켜 소가 포함된 10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구원들 간의 긴 토론 끝에 전통을 따르기로 했다. 2020년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트렌드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본서가 전망하는 2021년에는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서점가에 코로나19 관련서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뜻도 담았다. 소가 포함된 10글자의 후보로 퍼플 카우스, 불 차지, 레깅 불을 포함해 수많은 대안을 검토한 끝에 금년의 부제는 카우보이 히어로로 정했다. 소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약간 뜬금없기는 하지만 날뛰는 야생의 소를 능숙하게 길들여내는 카우보이들처럼 광우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 히어로우는 올 한 해 덕분에 챌린지에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듯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데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의료진과 시민들 같은 영웅들을 지칭한다. 무엇보다 단어가 주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좋았다. 잡힌 듯하면 재확산되는 바이러스와의 오랜 투쟁에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쾌하고 힘있는 제목을 선사하고 싶었다. 매년 달리하는 책의 표지 색깔도 희망 가득한 새벽의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절망은 뒤로하고 빠른 회복을 향한 희망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녘 어느 들판에서 느꼈던 보랏빛 하늘과 황토빛 땅이 만들어내는 그 경외감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2021년 10대 트렌드의 흐름. 이번 10가지 트렌드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트렌드는 사회의 반영이기에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초두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트렌드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V노믹스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V노믹스는 바이러스의 B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예년에는 10대 키워드들이 3, 4개 유형으로 묶이곤 했는데 금년에는 이 키워드가 다른 9개의 트렌드를 정리하는 별이 같은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바깥 생활이 제한되고 위험해지면서 집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집 근처에서 일하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해온 문제다. 레이어드 홈은 단순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 기능이 옷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패션처럼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잡아내고자 했다.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기술, 경제, 인문, 문화 등을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문제다.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않던 세대의 문제가 요즘 부쩍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자본주의 키즈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고 자연주의적 생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소비자가 주류화됨에 따라 이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이름 붙였다. 자본주의 키즈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방식도 남다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발전하던 상거래가 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세포 마켓에서 활발해지더니 이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고파는 리셀 다시 팔기로 진화하고 있다. 단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거래가 아니다. 몇 번을 사고 팔아도 신상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서 N차 신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리셀은 래플, 드롭 같은 요즘 마케팅을 설명하는 열쇠말일 뿐 아니라 옴니채널 세포마켓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세대적 변화는 소비 문화도 재밌게 바꾼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현상이 다름 아닌 운동이다. 샵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는 요즘 운동의 특성을 요약한다. 요즘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넘어 경험과 자아와 관계의 확장에 기여하는 매우 특별하고 트렌디한 활동이 됐다. 실은 운동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각종 테스트와 비유를 통해 자신에게 레이블을 붙이고 해당 유행에 속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정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 테스트를 비롯해 마치 게임과도 같은 각종 자기진단 테스트들은 레이블링 게임 트렌드의 출발점이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예전부터 소비 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롤코라이프 트렌드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적 변화가 빠르고 짧은 요즘 문화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유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합류하고 상식적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짧은 변주와 이색적인 협주를 즐기며 하나의 유행이 끝이 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차한 후 다음 유행으로 서둘러 갈아탄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아찔하게 오르내리는 트렌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고객 경험의 중시, 인간적 요소의 강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발빠른 사업의 주축 전환이 그것이다. 먼저 고객 경험이 매우 중요해졌다. 빅데이터의 시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은 결국 고객의 경험, 즉 CX, Consumer Experience다. 고객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품인지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고객 경험이 중심에 놓일 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정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인간적 요소, 즉 휴먼 터치의 강화다. 팬데믹 발생 이후 사람끼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온택트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욱 그리워진다. 휴먼 터치란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와 경영의 많은 국면에서 최대한 사람의 숨결과 감성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트렌드다. 디지털 셀링에서 소셜 셀링으로 이해하는 이 시점에서 휴먼 터치는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업의 방향 전환, 즉 피보팅이다. 피보팅은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지만 코로나19 이후 사업 전환을 일컫는 중요한 경제 용어가 됐다. 피보팅이란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거침없이 피보팅할 용기가 필요해졌다. 코비드19 사태는 이 책과 서울대 트렌드 분석 센터의 운영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 연구소의 트렌드 헌터 그룹 트렌더스 날은
10년 넘게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는 첫 작업을 맡아왔다. 1, 2월에 선발 작업을 마치고 3월에 교육과 킥오프 미팅, 이후 트렌드 다이어리를 작성, 8월에 키워드 선정을 위한 전체 워크숍을 갖는 것이 통상의 일정이었는데 2020년에는 대면 모임이 여의치 않아 킥오프 미팅, 친선 번개 모임, 토론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했다. 서로 배우고 친목을 도모할 기회를 놓친 트렌더스 날 2021 여러분께 아쉬움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그들이 매달 보내준 트렌드 추적 보고서 트렌드 다이어리는 여전히 키워드 선정에 큰 도움이 됐다. 큰 감사의 빚이 남아있다. 작년으로 12동물을 모두 돌고 새로 13번째 책을 내면서 우리 책의 구성에도 다음 연도의 전반적 전망 부분을 생략하고 10대 트렌드 상품 원고를 제일 뒤로 보내는 등의 작은 변화를 주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2013년에 시험적으로 영문판을 출간한 적이 있고 2020년 판부터 영문 번역본을 2020 컨슈머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고 있다. 간혹 외국인들을 상대로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으로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듣는 피드백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도 혹은 글로벌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도 프로젝트 수행과 책 집필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해외 트렌드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트렌드와 진행 방향이 비슷하다. 트렌드에 동인이 되는 기술 발전과 SNS 등 전파 매체가 글로벌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도 한국의 맥락을 넘어서 글로벌 상황에서 익힐 수 있도록 영문판을 발행하고 내용과 사례도 보강하고 있다. 이번 책도 2021 컨슈머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종이책과 전자책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소개를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트렌드 코리아 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다.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는데 트렌드 코리아 책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탓에 좀 더 자주 트렌드 정보를 전할 방안을 늘 고민해왔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제공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생생하고 친근하게 트렌드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로 유튜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요즘 인기 유튜버들처럼 재미있게 진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유용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서울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 앞에서 인류의 연대를 예술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로 나누듯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 Before COVID, AD, After Disease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전술했듯이 한번 가속화된 변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어느 해보다도 숨가빴던 2020년을 정리하면서 얻게 된 마지막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객 트렌드와 함께 변화해가는 학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변수를 철저하게 고려해 실패하지 않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든다. 그 준비 기간 동안 고객과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획하는 사이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해버렸다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설 검증 능력과 학습 역량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조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근 조직 관리 영역에서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를 자주 강조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게 된다. 윗사람이 승인해 줄 보고서, 즉 소비자 조사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 어떻게 개선했느냐다. 핵심은 속도다. 단골로 드나들던 동네 가게가 하나둘씩 문을 닫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자영업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없다면 생존을 위해 견뎌내고 변화할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의 한 단어가 신락 같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견디자, 변화하자, 그럼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2021년을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2020년 10월 대표 저자 김난도. 목차 서문 2021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1. 2020년 소비 트렌드 회고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 2.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 V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보팅 럴코 라이프 샵 오아운 오늘 하루 운동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0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트렌드 뭐 별거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갈까 하다가 목차만 한번 훑을까 라는 생각으로 열었다. 확실한 단어까지는 아니라도 대충의 의미들은 경험하고 있던 터라 공감의 끄덕임으로 서문을 함께 했다. 결론은 속도와 온택트 그리고 휴머니즘이다. 다들 코로나로 난처한 시국에 다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진 코로나19 힘들어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